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값을 잡기 위해서, 집값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하지 않겠다, 공급 늘리겠다라고 강조 많이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과 마포는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으시겠습니까?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다. 금융당국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부랴부랴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뒷수습을 하느라 또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유고까지 했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이거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금융당국 그리고 저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다 가서 회의를 했는데, 시중 5대 은행 관계자들도 다 가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비판의 목소리가 막 쏟아졌죠. 그랬더니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살짝 또 바꿉니다. 자, 강유정 대변인 목소리 저희 한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고 공급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봐 지금 다양한 그런 기재부 대책이라던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으로 제한하는 그 기재부 정책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적어도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오전에 회의라던가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다니요, 보고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 물론 나중에 이제 긴밀히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이 언제 나오지? 새 정부의 첫 대책,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는데 떡하니 나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모른다. 이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또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집값이 네. 빠르게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는 말은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혼란을 빚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정책실과 이 브리핑하는 대변인실 사이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빠르게 입장 변경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로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큰 대책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입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브리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이 혼란이 있을까 봐 밝힌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저 말 때문에 혼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의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됐을 리는 없거든요. 같이 네. 회의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지금 보도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나면은 대통령이 업적이고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실의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저 네. 아까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비싼 가격에 자기들끼리 사고 팔겠다는데 왜 막습니까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막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은 이제 뭐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많고, 이게 그냥 여태까지의 학습 효과나 이 공약들을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대선 끝나자마자 불장으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네네. 뭐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이 너무 많다.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또 네네.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나는 이거 오를 거라고 본다. 대출 껴가지고 사는 게 나는 이익이라고 본다라는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사람이 판단한 거를 그냥 정부에서 눌러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사인을 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뒤통수 치는 공약이 탁 나와버렸다. 이거 정책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흘러가겠지. 나는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라는 거를 그냥 한 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상 시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저 첫 번째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부가 이처럼 초강력,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내가 만약 국토부 장관이다. 내놓을 대책이 거의 없어요. 공급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런데 대출 규제, 수요를 일단 억제하겠다. 갭 네. 투자 억제하겠다. 좋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어느 나라 대책이 금융위 대책이 따로 있고 청와대 대책이 따로 있고 기재부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남을 구설수예요. 네. 시장에 혼선을 주면 네. 믿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공약하기로는 세금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불신 갖고 있어. 또 야, 사기 신도시 안 한다고? 신도시 안 하면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지금 의문이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서 도심 활성화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세금이 결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은 불안해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한 스피커가 뚜렷한 방향성을 지적해주기 전까지는 포모, 패닉 바잉, 야 부동산 불패, 결국은 또 오를 거야 네. 라는 심리를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지금 묶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규제를 내놔도 집값이 오르고 내놓으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서 나중에 무슨 대책까지 나왔냐면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안 해준다라는 극단의 대책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한 경제지를 통해서 이런 대책에 대한 내용이 처음 언론 보도로 나왔고 그리고 그날 밤에 금융당국이 회의를 소집하고 금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된 대책이 주담대 6억 원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15억보다 혹은 그때보다 물가 상승이 됐을 테니까 인체 소장님 18억이라든지 혹은 20억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대출 금지 뭐 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여전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왜 네. 6억 원이 가이드라인이냐. 그러니까요. 금융위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6억 원 이제 빚내서 갚을 능력을 따져보게 되면 네. 지금 최장 기한이 30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줄였죠. 30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전체 10% 선이다. 이것도 네.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6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풍선 효과가 더 우려가 돼요. 그러면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왜냐? 지금 노도강 지역은 보통 한 6억에서 7억, 8억이거든요. 비싼 아파트도. 네. 그럼 거기에 문의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집도 팔 수도 없습니다. 네. 조건부 전세도 막아놨어요. 입주할 때 잔금은 전세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1주택자도 갈아타는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규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매매를 못하면 전세를 살아야죠. 근데 전세는 2+2, 기존에 살던 사람이 2년 더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세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기 지금 보면 버팀목 전세라고 무주택자들이 네. 집을 구하기 전 하는 이것까지 최대 한도를 1억 줄여놨어요. 이렇게 되면 월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아니면 사금융으로 가야 돼요. 모든 금융권을 옥죄했기 때문에 사금융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내수 소비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이런 이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나와줘야 합니다.